금요일 종가상 굉장히 깔끔하게 미증시가 끝났습니다. 어일님 어서 오세요. 아들천님 어서 오세요. 자, 다우산업이 1.76%, 나스닥이 또 폭등했죠. 3.33%. 대단한 거예요. 그죠? S&P 500이 2.47% 올랐는데 미증시가 아주 깔끔하게 끝났기 때문에 내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턴가 동조하는 잘 나는데요. 뭐 미증시가 많이 떨어져도 우리나라 증시가 막 좋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항상 뉴스는 참고사항에 막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 참고만 하고 있어야지. 이걸 믿고서 막 나의 피 같은 눈을 몰빵한다든가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느레모님 어서오세요. 민경수님 어서오세요. 자, 최악 상황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패닉 증시가 좀 진정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고 있고, 나스닥이 저번 주 왔다 갔다 했어도 결국은 6.5% 반등했다고 합니다. 원체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점 매수론이 좀 나오는 거죠. 자, 이유가 7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이 돼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많이 아는 얘기죠. 우리나라 증시가 좀 선방했다는데 이 하락폭이 나스닥의 절반 수준이에요. 이거 제가 알려드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죠? 왜 그러냐면 해외 증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해외 주식은 많이 올랐잖아. 그죠? 솔직히 이게 이제 그 나스닥 차트인데 월봉 차트거든요. 많이 올랐잖아. 이때가 코로나예요. 코로나 전에 어차피 9천에서 만이었는데 15,000포인트를 갔는데 엄청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뭐 얼마나 올랐어. 어차피 코로나 터지기 전에 8,900이었다가 1,000 갔는데 미증시로 얘기하면은 이게 한 1,300, 400 간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오르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떨어질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미증시 나스닥이야. 그죠? 만에서 15,000, 실제로 9,000포인트인가 그래요. 거기서 15,000포인트면 더블은 아니더라도 한 80% 올랐는데 당연히 조정이 센 거고, 우리나라는 그만큼 조정이 센 게 아니죠. 그죠? 에남W 어서, 에남Y님이죠. 어서오세요. 망고님 어서오세요. 힐링님 어서오세요. 들주문님 어서오세요. 카이님 어서오세요. 자, 인사는 다 하고 가자고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해외 그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제가 TQQQ 얘기를 가끔씩 해드리는데 가끔씩 봐드릴게요. 원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면 이게 TQQQ 차트인데 제가 사실은 나스닥이 많이 밀리면 만 정도까지 본다고 봤거든요. 근데 TQQQ는 찍었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때가 20년도 2월 달이에요. 이때가 바로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이때만 해도 TQQQ가 한번 휘청을 했어도 우상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때를 기준으로 확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29달러 있던 게 저점이 8달러를 찍었는데 엄청 좋은 기회죠, 이게. 그러고 정확히 10배 갔어요. 10배 넘게 간 거죠. 자, 근데 주식이 TQQQ가 어디를 찍었냐면 여길 찍었어요. 이거 신기하죠? 저점이 얼마를 찍었냐면 24달러, 거의 25달러를 찍었는데 이 25달러가 바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TQQQ의 고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밀릴 만큼 밀렸다는 얘기죠. 이게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의 레버리지 3배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만큼 떨어졌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TQQQ로만 얘기하면 그냥 나스닥 시장 자체가 남영진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TQQQ 자체가 나스닥 100 자체가 코로나 전 상태로 회귀했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국행님 어서 오세요. 떨어질 만큼 그만큼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등하죠. 다음부터도 저런 자리만 안 깨면 나스닥은 웬만큼 돌아갈 수 있고 나스닥 100 종목들도 이제는 살아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목표 수익률을 저는 5.4%,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인다네요. 줄이지 말지. 그죠? 우리나라 증시 좀 활기를 불러일으켜야지. 얼마 전에 삼성 540조, LG가 106조, SK 247조. 거의 대기업들이 1,000조 가까이 투자하죠. 이번에 LG도 자사주 5천억, 화끈하게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무상증자, 그러니까 노터스가 1대8의 무상증자를 단행했죠. 이 무상증자는 유통물량이 100주면 유통물량을 800주까지 늘리는 거기 때문에 호재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호재가 아니라 저는 이제 악재로 보는데, 일단은 무상증자 자체가 호재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많이 뛰어요. 뭐 1대1이나 이 정도면 뭐 40, 50%, 30% 뛰는데 1대8의 무상증자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노터스에. 지금 노터스는 뭐 제 생각은 그래요. 뭐 하실 분은 하셔도 되는데, 뭐 안타단기 고수분들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담보로다가 대출받거나 신용투자 하시는 분들 있죠. 이자 많이 올라간다니까 너무 길게 가져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개미의 빚도 때문에 반대매매가 3년 새 2배 늘었대요. 그만큼 반대매매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심스럽게 쓰고 짧게 끊어 쓰는 게 좋아요.
신용 부분을 막 길게 끌고 가는 것만큼 나쁜 건 없어요. 이자 때문에 벌어야 버는 게 아니에요. 조수님 어서 오세요. 하마님, 김 기자님, 최건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HLB가 30일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요 사업 내용 설명해서 아마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HLB 생명과학에서 BW 발행하잖아요. 그죠? BW 발행하는 것 중에 일부 금액은 새로운 회사를 그 인수하는 데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인수할 건지, 뭐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아마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우님 어서오세요. 자, 주식 초고수님들은 이런 걸 산다고 합니다. 뭐, HLB 생명과학, 후성, 로터스, 네오테크, 대한제당 쪽에 있어요. 지금 굉장히 핫한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저 종목들은 안 사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너무 높아요, 월봉에서. 그렇게 생각해보고. 뭐, 제가 항상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 그냥 참조, 참고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냥 투자 판단에 대해서 그냥 길라잡이 정도만 하는 거나 하고 모든 판단은 책임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본인이 하셔야 실력이 늘어요. 자, 행문님 어서오세요. 말랑이님 어서오세요. 따라서 HLB 기업 설명회가 내일 30일이면 언제야? 그죠? 29내일이네. 그죠? 내일 기업 설명회를 할 거고. HLB 이제 주말에 한번 살펴봤는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짧게. 매일 보는 종목인데, 어제 시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는 없고, 단지 우리가 월봉에서의 추세만 보면 아직 잘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있고, 깊게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20개선까지 와요. 이건 각오해야 돼요.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39,400원, 그러니까 4만원대가 되는 거죠. 호가창이 이 얘기는 3만원대로 바뀌지 않는 게 좋고, 이번 달 종가상 찍고 나가게 되면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일봉에서 단기로 접근할 때도 절대로 이렇게 저번 주 저점, 여기죠. 가격이, 저점이 46,000원인데 이 자리가 앞에 있는 변곡점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이 최초의 주봉의 시작이자 한 달의 마무리죠. 내일 모레가.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만 잘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고, 무조건 올라갈 거야, 무조건 대박 날 거야, 이건 제일 위험한 얘기예요. 주식에서 그렇게 가까운 저희 전재산 다 갖다 사야지, 그죠? 그런 게 아닌 거고,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고,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영역이지 무조건 올라가 100% 올라가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맞출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미래에서 와가지고 주식을 미리 미래 와서 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 아직 깨지 않을 자리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고, 엄연히 매물대를 다 뚫어놓은 친구이기 때문에 심하게 조정받았을 때 이런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확실히 괜찮고, 여기가 14,000원대인데 실적으로 12,000원대, 거의 12,000원대 BW 발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와는 안 밀릴 것 같고, 주봉에서도 예전 변곡점 꼬리 딱 찍고 올라갔거든요. 여기만 안 깨면 돼. 여기만 안 깨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 HLB보다는 HLB 생명과학이 더 강하죠. 지금 흐름이 더 강한 거예요. 자, 일봉에서도 저점 제가 찍어놨는데 이런 자리만 밀리지 않으면 나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아까 좀 많이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신 게 이제 HLB 제약인데, HLB 제약 같은 경우에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기는 해요. HLB 글로벌하고 좀 틀려요. 이게 똑같이 월봉에서 일자로 반등했다 하더라도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인데 이제 대량 거래 터진 거라 실적으로 조정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죠. 단 우리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이번 달 거래일이 이 거래일 남았죠. 그죠? 이번 달에 31일까지 있나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 거래일상 어떤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20개선 위에서 끝나줘야 돼. 그래야 다음 달에 지켜주고 올라가는데,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조정이 들어와서 이렇게 5개선짜리까지 밀려요. 이건 각오하셔야 되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60선 깼기 때문에 다음 주에 5주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데서 내동매매 하신 분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원래 높으니까. 이제 눌림목에 좀 살력을 하거나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 친구가 주봉에서 5주선을 찍는 자리, 즉 기업 설명회가 끝나고 다다음 주에 이제 아스코가 열리죠. 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쭉 밀리게 되면 주봉에서 5주선을 찍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남영진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봉에서 5주선을 찍고 나갈 때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두 번째로 매수할 타이밍이 돼요. 단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모아가는 거죠, 이제. 월봉에서 5개월선을 뚫을 때 대바닥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만약 매집을 했을 때 여기를 목표가로 삼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더 올라가야 되는 얘기죠. 단 우리가 주식을 매수했을 땐 좀 저점에서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5주선까지 밀리면 너무 놀라지 말고, 저런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도 다시 60주선 위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 친구는
완벽하게 상향이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따라서 어쨌거나 HLB 제약은 다음 달 이틀 동안 월봉에서 20개선 깨지 않는 자리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자, HLB 글로벌하고 HLB 제약은 공통점과 틀리는 게 있는데, 공통점은 두 친구 다 바닥에서 빵 터지면서 일자로 반등했다는 얘기예요. 단 HLB 제약은 일봉에서 기간 조정이 엄청나게 길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렇게 길다는 얘기는 1대2 정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올라갔다 눌림목 줄 수는 있어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게 큰 건데, 시장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심하게 밀리면 5개월선까지 오게 되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5개월선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흥선님 어서 오세요. 갈매기님 어서 오세요. 자, 노터스 HLB 글로벌은 그게 틀린 거예요. HLB 글로벌은 똑같이 반등해줬다 하더라도 역시 일봉에서 이 기간중이 너무 짧아요. 여기. 물론 이제 기간중이 짧아도 이렇게 팍팍 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조정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 들어오기 시작하면 HLB 글로벌 같은 게 만약에 좀 잠잠해질 거 아니야. 항상 노상 상한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잠잠해지게 되면 역시 HLB 글로벌도 여기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어요. 60개월선 이렇게 밀릴 수 있으니까 요런 자리들에서 이제 꾸준히 모아가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물론 V자 반등 쫙 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기보다는 눌러주고 이렇게 가거든요.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테라피틱스가 가격이 좀 싸죠.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요. 이제 좀 중요한 게 이번 달 종가상 이 친구도 5개월선이 무조건 올려놔야 돼요. 5개월선이 올려놔야 다음 달부터 장기적인 추세 전환과 턴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해주는 공간을 잘 보고 있어야 돼. 돌파해주면 역시나 또 한 번 시켜서 맞게 되고, 주봉에서는 이제 5선이 올려놨죠. 저번 주 2선 깼기 때문에 이 친구도 밀리면 5주선까지 밀려요. 가격이 1200원대가 되고, 내일 기업 설명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잘못하면 HLB나 HL생명과학, 제약, 글로벌 테라피틱스까지 다음 주 한 주는 또 쉴 수 있어요. 즉 2주는 쉰다는 얘기죠. 2주는 쉴 수 있는데 그러한 조정 기간 중에 절대 5주선을 깨면 안 돼요. 그래야 다시 돌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주선, 특히 제약 같은 경우는 20개월선, 나름대로의 기준선을 갖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안 깨면 급등을 해요. 이제 진입뮤직이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밀리에서 이제 얘기가 좀 있어요. 보면, 자, 이렇게 봅시다. 밀리에서 이제 이슈로다가 진입뮤직이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시간에 상한가 갔는데 날라갈지 안 날라갈지 어떻게 알지? 우린 모르죠. 근데 제가 멤버님들한테 진리의 뮤직을 항상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물론 저는 저 친구를 볼 때 이 밀리에서를 본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급등도 했었고 거래량도 들어와 있었고 어떤 KT의 어떤 그 밀리에서를 편입을 하면서 지주사 편환도 이런 것 때문에 봤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자, 월봉 바닥에서 자리를 누군가 잘 지켜주잖아요. 이렇게 몇 개월간 잘 지켜줬어, 이 자리. 이건 누군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가 주가를 관리해주고 있는 거야. 더 이상 밀리지 않게끔. 왜 그러냐면 매도세가 나오는데 매수세가 없으면 전저점 이탈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도세가 나오는데 자꾸 누군가 받쳐줘. 그러면서 우리가 전 이제 여러 가지 보도지표 안 쓰고 딱 하나만 쓰는데, 자, 이제 보도지표 많이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제 방법에 저는 유일하게 쓰는 보도지표가 정확하게 이 친구도 하나예요. 이게 MACD 오실레이터 이 친구 하나인데, 이 MACD 오실레이터 지표를 좀 보게 되면 줄고 있잖아요. 이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월봉에서 이렇게 지켜줘야 될 자리 몇 개월간 잘 지켜줬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그때도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잘 이탈 안 하고 버텨줬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 근처에서 주가 관리를 해준 거고 이제 뛴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뛸 확률이 있는데,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이 기간이 충분하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거죠. 밀리의 소재를 만약에 상장시키는 이슈가 있어. 근데 밀리의 소재 상장한다는 게 어제 그저께 일주일 전에 이사진들끼리 모여가지고 급하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결정은 벌써 3개월, 6개월, 1년 전에 결정이 다 돼요. 결정해놓고 주가를 바닥바닥 끓여가지고 여기서 매집을 해놓고 띄어서 팔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세력이라면 여기서 주식을 매집해가지고 이런 데 팔겠죠. 그죠? 이런 데 개인들한테 물량은 넣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대난거래 터진다거나 이런 건 다 매집이고, 여기서 어떤 뉴스로 뜬다는 거는 벌써 이러한 결정이 요렇게 한 달 전, 두 달 전에 된 게 아니에요. 예전에 다 대놨다는 얘기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이슈로 다 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닥을 지켜주거나 대바닥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얘기는 HLB 테라피틱스도 다음부터 이렇게 이전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개월선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해주게 되면 이제부터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고 주봉에서도 5주선 같은 데 잘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로 모아갈 때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모아나가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줄 것 같은데 단 이전 저점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잘 하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한 종목에 많은 비중 안 치는 게 좋아요.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노터스는 제가 항상 그래요. 노터스 신의 영역이에요. 저는 이런 데 신의 영역이라고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을 만약에 이런 데서 사게 되면 제가 이때부터 얘기했거든요. 이때 사게 되면 지금은 어떻게 할 건가, 매도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지 여기서 신규로 매수할 걸가를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를 단기나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항상 20개월선 강조를 많이 하죠. 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놈의 20개월선, 저 20개월선 도대체 뭐냐고. 자,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친구가 22년도 2월 달에 5개월선과 20개월선 3개의 이동 평균선을 다 돌파했어요. 그죠? 깔끔한 거죠.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5개월선을 깨잡고 그냥 날아갔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추세라고 그래요. 추세고 생각한 건데 지금은 예전에 10,000원 하던 친구가 거의 99,000원, 거의 10배 가까이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황장군님 어서 오세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여기서는 신규로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어디서 지금 매도하려 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위험해지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전 저점 다 떨어지는 건데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월봉에서 10배 찍은 친구가 우하향을 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자꾸 1대8 부상증자니 HLB 관련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물론 다시 또 10만원 근처는 갈 수 있어요. 뚫을 수도 있고 제가 그런 걸 맞추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 저는 여기서 안 산다는 얘기죠. 저는. 왜냐하면 싸게 사서 주식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여기서 사신다는 분들 이제 단타나 원체 이제 거래량, 거래 대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타나 스캘퍼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지만 신규로 들어가거나 스윙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전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고. 김도환님 어서 오세요. 홍길동님 어서 오세요. 삼성투자회사 모르겠어요. 알아봐야죠, 뭐, 그죠? 나중에 대량거래 터지고 조사에 넣으면 나올 거예요. 아마 제 모든 시장을 다 알지를 못해서. 자, TS넥스전을 봅니다. TS넥스전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이제 20개월선을 깼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20개월선을 깼을 때가 굉장히 위험하고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거죠.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힘들어 보이는데 단지 주봉에서 2주 정도 지켜준 자리가 있어요. 저번 주가 저점이 1270원이고 1270원은 저번 주에 지켜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쭉 밀려요. 이게 한때 그냥 HLB 그룹주라 HLB가 뛸 때 같이 엉뚱하게 뛴 건데 비부세라님은 상관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수혜는 빗나가는 거고 단지 거래량, 수급에 의해서 이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단 1270원 깨면 안 돼요.